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좀 기본적인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경제 산업을 공부하고 교육하고 그다음에 뭐 주식, 재테크, 뭐 부동산, 뭐 재테크의 수단이 여러 가지가 있죠. 저축도 있고 투자도 있고 뭐 심지어 창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겠습니다만 일단 주식 투자를 뭐 어렵지만 이것이 혼자서는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흐름을 우리가 한번 투자하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볼 것을 한번 여러 가지로 테이블에다 올려놓고 점검을 한번 해보는 시간이 좋을 것 같아요. 아, 한국의 주식이 지금 사실은 아,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 떨어져 있는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는데 지금 미국 주식, 일본 주식, 모든 나라의 주식이 다 우상향을 하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안 되고 있느냐? 이게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개미 투자자들이 지금 엄청나게 손해를 많이 보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노후를 자금을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지금 엄청나게 피곤해 하실 겁니다. 네, 제가 알기에. 뭐 주식을 전문적으로 하다가 나오신 분들도 증권회사 뭐 펀드에 있다 나오신 분들도 뭐 다 보면 다 동일해요. 지금 사실은 엄청나게 한국 주식 갖고는 힘들어합니다. 아, 우리는 지금 세피디 TV에서는 지금 2024년 1월 정도서부터 좀 투자를 미국 주식에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럭키했던 거죠. 사실은 우리가 뭐 잘해서 한 것도 아니고 럭키한 거죠. 미국 주식 그때 상승장으로 돌아서면서 좀 뭐 하여간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투자 전략을 점검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아이템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일단 마케팅의 그 타이밍이 중요하죠. 그다음에 어떤 테마 점검, 테마 전략이 있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스톡 셀렉션이죠. 종목 선택. 뭐 이런 것들을 좀 해야 되는데 일단 회사가 좋아야 되고 뭐그 기술 산업이 좀 올라가는 주식이고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마켓 타이밍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다 어떤 책에도 다 많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아, 주식 시장에 들어가고 나와야 할 시점을 결정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혹시 뭐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걸 제가 마켓 타이밍이라고 하고 그건 뭐 여러 가지 책에도 보니까 많이 써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켓 타이밍이라고 했고 그다음에 테마 theme selection 테마 선택이죠. 뭐 2차 전지냐, AI 주냐, 에너지 주냐, 뭐 건설 주냐, 조선 주냐, 뭐 이런 얘기죠. 종목선 그 중에서도 이제 뭐 AI 반도체 중에서도 어디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대충 아시겠죠? 그렇게 하시고 뭐 제가 이제 또 얘기를 하면 일단 제가 나는 누구인가 뭐 이런 얘기를 해놨잖아요 지금. 나는 누구인가 이게 나는 누구인가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사실은 이게 왜 뒤로 넘어갔네요. 그 나는 누구인가를 이제 보시면 어, 내가 지금 20대냐 30대냐 40대냐 50대냐 60대냐 70대냐 이것도 중요하죠. 그 다음에 리스크라는 게 그럼 그 70대, 60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안정적으로 수익을 운행하셔야 되죠. 그다음에 20대는 조금 좀 그 리스크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수익률을 좀 높이려고 그러는데 경험이 없으니까 제 생각에 20대, 30대에는 그냥 6%, 7% 적금 드세요. 네, 그것도 좋습니다. 그러고 뭐 하여간에 그 얘기하고 그다음에 자기 주택 주택을 하기 위해서 30대 40대서부터는 주택 마련하는데 도움을 받아야 되고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리스크를 알아야 되는데 리스크는 위험입니다. 위험의 존재. 위험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위험은 외부로부터 온 것도 있고 또 집안 내에서 온 거 있을 수도 있어요. 뭐 여러 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동전이 갑자기 발전해서 석유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고 뭐 재해가 엄청난 재해가 올 수도 있고 뭐 팬데믹 같이 코로나 팬데믹 같이 이런 전염병이 돌 수도 있고 뭐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뉴트럴이 리스크에 중립적인 사람이 있고 리스크를 아주 러버 아주 즐기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나는 돈을 좀 잃어도 좋은데 먹으려면 한번 5배, 10배 먹어야 돼. 뭐 이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죠. 아니고 리스크 헤이터가 있습니다. 리스크 혐오자예요. 나는 아니, 돈 잃는 거 무조건 싫어. 난 조금 먹어도 그냥 돈을 지켜야 돼. 그러니까 이런 돈이 있을 수가 있고 그런 아주 리스크를 즐기는 돈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돈도 꼬리표를 달아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를 얘기를 해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윳돈으로 하라는 얘기를 하죠. 지금 여윳돈, 그죠? 여윳돈으로 꼭 해야 됩니다. 여윳돈으로. 그렇지 않으면 이게 상당히 힘들어집니다. 사실은. 네. 그다음에 그 리버리지는 다른 섹터가 좋습니다. 사실은 그 부동산 투자 같은 거 할 때 자기 집을 살 때 좀 대출을 끼고 살아서 좀 뭐 20년, 30년, 심지어 40년 동안에 갚으면서 거기 살아도 되잖아요. 어, 이자율이 높아지면 곤란합니다만 뭐 그렇습니다. 그런 거가 중요하고요. 그래서 전략을 좀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전략이 이제 중요하죠. 근데 그다음에 이제 어떤 주식을 샀으면 장기 투자를 한다든지 그럼 이 회사가 뭐 국대적으로 좀 이상한 일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좀 버티면서 지내와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그 마켓 타이밍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회사가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갑자기. 그, 예를 들면 어디에다가 납품을 주로 많이 하는데 그 납품하던 회사가 갑자기 뭐 부도가 났다든지 뭐 예를 들면 뭐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는 달라져야겠죠. 대형주, 소형주, 중형주가 있고 정보를 또 이거 잘 받아셔야 되는데 이게 정보를 참 받아야 되는데 이게 참 문제입니다. 이게 정보, 예, 정보. 이 정보의 소스가 이게 뭐 찌라시도 있어, 찌라시, 그죠? 음, 찌라시도 있습니다, 찌라시. 이게 제가 잘 써지지가 않는데 찌라시. 네. 우리나라 여의도에도 이런 찌라시 정보를 유통시키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근데 이제 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외국도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이게 정보를 사라고 엄청 그 이메일도 많이 오고 합니다. 맛배기로 보여주는 것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 그러고 이제 뭐 정보를 잘 해서 뭐 포트폴리오를 갖다가 뭐 저기 소형으로 하시는 분들은 뭐 한 5개 이내, 네, 5개, 5개, 맥시멈 10개 정도 이내로 하는 게 좋고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는 분은 뭐 한 12, 개 정도로 근데 이제 거기에 30%는 이제 일단은 배당주 쪽에 좀 있는 걸로 하면서 배당주도 좀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렇게 하는 게 좋죠. 배당주도 배당주도 예를 들면 좀 올라가면서 것이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좀 장기적으로 투자할 계정을 보면 포트폴리오 이렇게 해놓고서 맨날 매일 보지 마시고 그냥 추가 매수할 때나 좀 보시고 보지 마시는 게 좋겠어요. 건강에 좋습니다. 건강에 정신 건강에 일희일비하시면서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래서 계정을 한 서너 개 나눠서 예를 들면 어, 뭐죠? 배당주, 그다음에 이제 장기적으로 갖고 있을 것, 그다음에 뭐 그렇게 나눠서 갖고 있는 것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또 추가로 살 때는 별도로 또 이렇게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아, 그래서 계정을 분리한다는 의미도 이게 전략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이 사이클을 좀 아셔야 돼. 이 사이클. 비즈니스의 사이클이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게 뭐 그냥 여기서부터 한다 그러면 예를 들면 어, 뭐 이렇게 쫙 올라가는 회사가 없어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심지어 이렇게까지 떨어졌다가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고 막 이렇습니다. 이렇게 떨어지고. 그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아, 그래서 그 뭐 좀 쉬면서 말씀드리면 뭐 여러 가지 회사 중에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음, 뭐 이런 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뭐 이렇게 뭐 12개월에 뭐 100%, 뭐 저기 600% 올라가고 막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런 게. 뭐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어, 그래서 이 비즈니스 사이클 예를 들면 이게 항상 경기가 좋을 수가 없거든요. 그죠? 대선도 있고 선거라는 것도 항상 있고 그다음에 약세장이 항상 있다는 거를 아셔야 돼. 이거를 모르시면은 역사적으로 항상 약세장이 있습니다. 약세장에서는 누구도 돈을 못 벌어요, 거의. 거기서 샀다 팔았다 해서 드시는 분 혹시 있을지 모르지만 그분은 뭐 운이 좋은 거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을 이기려 하면 이제 손해죠, 여러 가지로. 시장을 이기려고 그러면 힘듭니다, 여러 가지. 근데 이제 그 시장을 역행하는 정책들이 많이 나오긴 해요. 그래서 이제 그게 문제긴 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제가 이제 이거를 뭐 얘기를 하는 이유는 어, 어, 여기 샘 알트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샘 알트만 유명한 사람입니다. 오픈 AI를 창업해서 요즘 챗GPT 만들고. 근데 이제 일론 머스크도 이제 여기에 참여를 했었어요. 참여를 했었는데 이 사람은 이제 좀 일론 머스크는 샘 알트만과 좀 달라졌죠. 달라졌고. 그래서 이제 그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를 만들었고 지금 테슬라를 지금 만들어서 좀 운영하고 있고 지금 테슬라가 제가 누차 얘기했습니다만은 결국은 단순한 전기차 제조업체가 떠나서 FSD도 만들고 에너지 스토리지도 만들고 그다음에 옵티머스 로봇도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FSD 자율주행이죠. 자율주행 로봇 택시
뭐 이런 거 있습니다. 근데 로보택시도 이제 뭐 결국은 성공할 개연성이 많이 있는데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xAI가 이제 그 일론 머스크가 투자를 하고 있는 AI 회사입니다. 약간 좀 독자적으로 쓸 내용도 있고 이거를 지금 텍사스 오스틴 쪽에다가 지금 구축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일론 머스크는 지금 결국은 이렇게 하는데 네 생각에는 뭐 이건 제 생각입니다. 테슬라 홀딩스가 돼서 테슬라와 XAI, XI죠, XI, 뭐 XAI를 다 포함하고 뉴럴링크도 다 이렇게 포함을 해가지고 홀딩스가 돼서 테슬라 테슬라 주식이 뭐 1,000불, 2,000불까지 이렇게 날아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아, 테슬라 홀딩스를 해서 하는 거죠. 근데 XAI가 이게 별 독자적으로 수익이 날 수 있게 얘기가 많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어, 새로운 뭐 보험 산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그 로봇 택시의 택시 운영 오퍼레이션이죠. 택시 오퍼레이션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거를 할 수 있는 AI를 도움을 받아서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LLM은 이제 결국은 어, 제 생각인데 LLM은 결국은 뭐 일반적인 거는 이제 오픈이 되고 아주 탑 R&D 관련된 거는 이제 오픈을 안 하려고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독자적인 클라우드 상에서 이제 독자적인 좀 회원이라든지 제약을 좀 가해서 할 가능성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되고 있고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과거에는 뭐 100불, 200불 소득밖에 안 됐을 때 한강의 기적을 일으키고 이렇게 올라오면서 삼성의 이병철, 정주영 이런 분들은 다 뭐 학벌이 이렇게 뛰어난 분들이 아니에요. 다 그래서 창업을 해서 열정과 뭐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상당히 제도화되어 있어 가지고 이게 오히려 배려가 돼 있어 장애가 되고 있어요. 내가 보기에는. 그러고 누가 추천을 하면 뭐 안 되고 뭐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얘기죠. 유학 갈 때 추천을 누가 해줘야 가지 추천서도 다 있어야 되고 우리나라가 엉뚱한 이상한 평등 의식이 들어가 가지고 나라가 지금 꼰두박질 치게 생겼습니다. 다양성이 필요하거든요. 사실은 뭐 서울대 카이스트 출신만 다 사장하고 다 이러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여러 뭐 인서울도 있고 뭐 외국에서 공부해 오신 분도 있고 다 있습니다. 다 이렇게 다양성이 극대화돼야 효율성이 발휘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샘 헬트만이라는 사람이 지금 뭐 예를 들면 뭐 일론 머스크가 삼성에 입사할 수 있었을까요? 입사 못했을 겁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삼성이 들어가려고 그러면 시험 봐야 되는데 여러 가지 뭐 이상한 시험 봐요. 학생들 내가 보면 뭐 삼성 들어가려고 시험 보는 거 저기 준비하는 거 보면 쓸데없는 거 보고 있더라고 다들. 그 시간에 다른 거 해야지. 다른 당구라도 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내 생각. 그건 좀 심한 것 같고. 어,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다양한 채널로 인력 양성이 되어 있다. 제가 그래서 어, 다빈치 인터내셔널 아카데미 앤 소사이어티, 아카데믹 소사이어티 앤 포럼, 다빈치 국제 학회미 포럼을 만든 이유가 이 우리나라가 너무 이게 한국말 하는 사람만 있어도 안 되고 또 여러 가지 좀 주변으로 해서 전인적인 교육을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가 되겠습니다. 글로벌 마인드도 없고 그냥 어,
뭐 글로벌 마인드가 영어하는 게 글로벌 마인드가 아닙니다. 이거 오해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은 보면. 포괄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일본이 지금 그 꼴이 났는데 일본이 지금 아, 한동안 외국 유학 안 갔어요. 일본에서 하다가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일본이 지금 국제사회에서 약간 좀 문제가 많이 생겼죠. 그리고 정책적으로도 좀 문제가 있고 그래가지고 지금 일본이 나락에 지금 빠져 있죠.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문재인 정권 때 뭐 이상한 정책 많이 폈어요. 사실은 그 뭐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 학자적인 양심에 의해서 이건 말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저는 뭐 에너지 쪽도 좀 보던 사람인데 인프라 쪽도 보고 뭐 그만큼 효율적인 산업이 없었죠. 사실은 우리나라에 원전 말씀하시는 거 아시죠? 그래서 원전도 그렇고 뭐 부동산 정책도 뭐 대책이라고 해갖고 뭐 20몇 번 왔다 갔다 하니까 지금 젊은이들 더 오히려 부동산이라는 건 올라가는 게 당연한 겁니다, 사실은. 근데 올라가는 속도가 그냥 시장에서 이재율보다 조금 못한 정도, 이재율에 비슷한 정도, 균형적으로 올라가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뭐 애브너멀 리턴이라고 하죠. 비합리적인 리턴, 수익률이 올라가게끔 만들어 놓으니까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예. 그냥 시장이 왜곡이 돼서 갑자기 뭐 올라가게 되고 그러죠. 그걸 인위적으로 꺾으려고 하면 또 안 됩니다, 사실은. 또 이상한 효과가 되고 지금 정부에서 이제 공무원 하신 분들이 상당히 엄청나게 훌륭하신 분들, 또 스마트한 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또 들어가지도 못하고 시험도 잘 봐야 되니까 뭐 근데 또 그것도 또 한계가 있어요. 들어가서는 또 공부를 안 하시는지 뭐 것도 있고 또 약간 좀 규제 마인드가 좀 생겨서 그럴 수도 있고 어쨌든 우리나라가 좀 잘 돼야 될 것 같은데 잘 될 겁니다. 어쨌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보시면 됩니다. 체제를 잘 준비를 해서 수호를 해야죠. 우리가 사회주의 공산주의 가서는 안 되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샘 알트만, 일론 머스크가 삼성에 입사할 수 있을까? 없다고 생각이 된다. 하는 게 아이러니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나라 분들이 많이 좀 창업도 하고 또 해야 됩니다. 아, 외국도 유망한 투자자들의 관점은 어떠냐? 이 내용으로 한국 시장의 적용은 그냥 한국 시장 얘기를 제가 좀 해볼까 그러긴 하는데 아직은 뭐 저점에 가깝겠지만 외국계 투자자들이 많이 떠나고 있어요. 종합금융세, 금투세, 금융소득, 투자소득세 뭐 이걸 갖다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저 반대한다고 계속 얘기를 했죠.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거는 철회가 되고 우리나라가 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조금 유리한 점도 좀 있어야 되겠죠. 세제적으로도. 그리고 외국 사람들이 우상향하는 주식을 장에 투자하는 거하고 우리나라 지금 좀 무지하게 업앤다운이 심합니다. 그리고 주주에 대해서 좀 친화적으로 아직 얘기를 줄곧 했는데 아직 그 제도가 아직 안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든지 좀 만들어야 됩니다. 기업하시는 분들이 좀 그 우리 회사에 투자를 좀 해주셨구나. 고맙다. 이분들한테 최소한의 좀 보답으로 뭐 이제 배당도 좀 해주고 뭐 이렇게 좀 해야겠다. 이익이 났으면 이익이 날 경우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익이 안 날 경우에 해당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뭐 2%라도 3%라도 어느 정도 좀 해주시는 게 좋겠다. 그것도 뭐 분기에 한 번씩 정도라도 2468로 한다든지 3910 12로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그런 것들 그다음에 뭐 어떤 M&A 같은 거 할 때 그 기존 투자자들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해주는 게 좋겠다 하는 얘기가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새 PD TV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